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인데요. 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고압에서 도로 횡단할 때는 동일하게 6m입니다. 철도, 궤도 횡단할 때는 동일하게 6.5m입니다. 이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횡단보도교 횡단할 때 저압과 고압으로 나눠지는데요. 고압은 3.5m입니다. 저압도 3.5m입니다. 그런데요, 저압은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면 3m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도로 횡단, 철도 횡단, 그 다음 횡단보도교 횡단, 그리고요, 일반 장소, 기타 장소가 되겠죠. 여기는 5m입니다. 기타 장소 5m인데요.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그때는 4m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교통 지장 없다, 4m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비교가 되겠죠. 고압과 비교를 해보면 55, 66, 6.5, 6.5, 3.5, 4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비교를 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특고 가공전선의 높이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특고는 35kV 이하, 그 다음 35kV 초과 160kV 이하, 160kV 초과로 구분하잖아요. 그랬을 때 35kV 이하가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35kV 이하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35kV 이하는 22kV급을 말하는 거죠. 22.9는 아닙니다. 22.9는 별도로 규정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154죠. 154kV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로나 철도는 변함이 없고요. 뭐가 달라지냐면 기타 장소가 1m가 추가돼요. 그리고 횡단보도교도 1m가 추가돼요. 그런데 이때는 케이블을 써야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저압을 먼저 기억하세요. 저압. 고압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억했죠. 그리고 나서 특고를 보면 35kV 이하, 특고 35kV 이하는 고압과 저압이 동일하고 달라지는 것은 횡단보도교 위가 4m로 바뀐 겁니다. 저압에서 특고 35kV 이하로 가면 횡단보도교 위가 4m로 바뀌어요. 도로나 철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160kV 이하로 가면 그때는 기타 장소와 횡단보도교 위가 달라져요. 1m씩 추가돼요. 이렇게 1m씩 추가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돼 있는 160kV 이하는 154kV인데요. 얘는 배전도 있고 송전도 있습니다. 배전은 시가지를 지나가기도 하고요. 도로를 횡단하기도 하고요. 철도를 횡단하기도 합니다. 송전은 주로 어디로 가죠? 송전의 경우는 주로 산지로 갑니다. 인가가 없어요. 사람과 접촉할 우려가 현저히 낮아요. 사람이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런 곳에는 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5m 이상으로 높이를 낮춰주는 거예요. 횡단보도교 위가 제일 낮은 5m였죠. 그 높이로 모두 통일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160kV를 초과하는 겁니다. 345나 765kV 같은 경우는 1000V 단수마다 12cm씩을 가산해요. 다시 말해서 160kV를 초과할 때는 이 기본적인 높이에 플러스 1000V 단수
만볼트 단수마다 0.1m를 가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거에 만볼트 단수마다 0.12를 가산한다. 예를 들면 3, 4, 5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3, 4, 5가 됩니다. 그리고 160이 되겠죠. 10으로 나눠줘야 만볼트 단수가 되죠. 34.5에서 16을 빼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단수 곱하기 0.12m. 단수는 소수 무조건 절상입니다. 소수 절상해서 단수마다 12cm씩을 가산하니까 단수 곱하기 0.12m. 몇 단이 나오죠? 그 단수가 18.5가 나오면 얘는 19단이 되는 거예요. 소수 이하 절상해서 19 곱하기 0.12가 더해지는 거예요. 기본에. 일반 장소, 기타 장소는 6 플러스 19 곱하기 0.12. 철도나 도로를 횡단할 때는 기본이 6.5니까 19 곱하기 0.12. 산지를 갈 때는 5에 더하기 19 곱하기 0.12. 이렇게 되겠죠. 3, 4, 5입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은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굵기, 높이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굵기와 높이를 모르면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실기시험 문제도 출제됩니다. 농사용 전선로는 높이가 얼마가 되죠? 농사용 전선로는 높이가 3.5m. 여기서 보면 3.5가 제일 낮죠? 농사용 전선로는 높이가 3.5m. 사람이 접촉하지 않으면 3m. 그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가공 인입선의 높이, 도로가 5m, 철도 6.5m, 횡단보도교 3.5m, 절연전선 케이블 쓰면 3m, 그렇게 가죠. 기타 5m, 교통지장이 없다면 4m까지 된다. 요거는 가공 인입선에 대한 이야기죠. 가공 인입선에 대한 높이까지 같이 비교하면서 기억하세요. 그 다음 특고 앞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 가공지선에는 굵기가 있죠. 굵기는 지름 5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씁니다. 그리고 22mm 제곱 이상의 나경동연선, 아연도 강연선, 경동선으로 된 연선이나 나선이라는 얘기는 피복하지 않은 것을 말하죠. 이렇게 되는 것은 피복이 되지 않은 겁니다. 절연이 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mm 이상의 나경동선, 22mm 제곱 이상의 나경동연선, 아연도금 강연선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리고 OPGW 전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특고압 가공지선은 직경례에 대한 차폐를 하는 거죠. 철탑에 정점에 시설하잖아요. 철탑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현수애자가 있죠. 이렇게 애자가 걸리고 전선이 가는 거죠. 가공 전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점에 있는 거죠. 얘가 가공 지선입니다. 직경례를 맞으면 대지로 방전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굵기가 5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쓰고 그 다음 22mm 제곱의 연선을 씁니다. 연선인데 나경동 연선이나 아연도 강연선을 씁니다. 아연 도금이 된 철선이나 경동선을 씁니다. 경동선은 딱딱한 동선을 쓴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OPGW를 씁니다. OPGW는 무엇이냐? 지선 가운데 옵티컬 파이버가 들어있어요. 광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선으로서 뿐만 아니라 광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통신선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 OPGW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목주에 대한 시설이죠. 기본입니다. 우리 안전율 다 기억하나요? 제가 안전율은 안전율끼리 한번 정리를 해봐라 이렇게 한 거
기억하는데요.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안전율들을 다 모아봤어요. 이렇게 안전율이 모아지네요. 기본적인 안전율, 조합보안공사 안전율, 공용선치 안전율, 지지물의 기초안전율, 지선의 안전율, 조합가공전선의 안전율. 이렇게 안전율을 다 모아보면 안전율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목주의 시설입니다. 목주에다가 특고압을 실어서 보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위험하다. 따라서 견고하게 시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하려면 목주의 안전율은 1.5 이상이 돼야 되고요. 목주의 말구의 지름은 0.12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얘는 조합보안공사와 동일합니다. 조합보안공사도 목주에 대한 안전율은 1.5고요. 말구의 지름은 0.12가 됩니다. 그리고 또 목주에 대해서 안전율이 1.5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력선과 통신선을 동일 지지물에 같이 설치할 때 공용 설치라고 하죠. 이때도 목주에 대한 안전율은 1.5가 됩니다. 목줄은 안전율이 1.2가 되고요. 그리고 뭔가 기준을 강화하면 1.5가 됩니다. 목주에 대한 안전율은 1.2나 1.5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기준이 강화되면 말구는 12cm 이상이 됩니다. 0.12m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특고도 기준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율은 얼마예요? 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율은 목주에 대한 안전율 기본 1.2, 기준이 강화되면 1.5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조합보안공사나 공용설치나 특고는 그만큼 견고하게 안전하게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1.2에서 1.5로 바뀐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 외에 지지물이 있다면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은 2가 되죠. 그리고 이상시 상정 하중은 1.33이 됩니다. 그런 것도 역시 지지물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지지물의 종류. 지지물은 직선형, 각도형, 일류형, 내장형, 보강형 이렇게 나눕니다. 일류형은 말단 설치형이 되겠죠. 끌어당기는 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직선형 지지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직선형 지지물은 3도 이하의 수평 각도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3도 이내 이렇게 될 때는 직선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얘가 3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각도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류형은요. 끝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끝나는 곳. 끝점에 설치하는 지지물은 일류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거리가 표준 경관보다 길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경관이라고 하는 거 기억합니까? 경관에서 A종, 목주, 경관이 얼마 되는지 아나요? A종 지지물은 표준 경관이 150m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200m를 시설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지지물의 경관차가 크다라고 하면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해줘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장형이라고 그래요. 장력에 견디는 내장력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장력에 견디는 견딜 내자를 써서 내장형 철탑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내장형 지지물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보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제 보통 5기마다 또는 10기마다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쓰는 거예요. 그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철탑을 보강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직각, 인내, 보 이렇게 5가지의 철탑의 종류가 있죠. A, B, C, D, E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지물의 안전율은 2.0이 되는 거 기억합니까? 그리고 이상시 상정 하중이면 얼마예요? 1.33이죠.
이렇게 지지물이 있어요. 그러면 요게 가sob선이에요. 이거를 한꺼번에 말하는 것은 전가sob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전가sob선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는 각가sob선이에요. 가설되어지는 전선이에요. 한 가닥 한 가닥에 가설되어지는 전선의 최대 상정 장력과 같은 불균형 장력, 불평균 장력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장력이 불평형이 생겼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죠? 인류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설치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직선이면 여기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전선이 갈 거예요. 이렇게도 가면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 장력이 수직으로 가는 장력은 필요 없어요. 전주를 보면 전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전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옆에서 보면 한 가닥으로 보이겠죠? 물론 여기도 이렇게 완금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지금 얘는 위에서 바라본 거, 얘는 옆에서 바라본 건데 이렇게 되는 장력이 균형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지선을 설치한다면 얘가 지선이 되겠죠? 지선을 설치한다면 이렇게 작용하는 장력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알겠죠? 지선에서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수평. 이걸 수평 종분력이라고 해요. 수평. 수평 종분력이 불균형 장력, 이쪽의 장력과 이쪽의 장력을 비교했을 때 얘가 100이고 얘가 이렇게 되면 50이 불균형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50이 불균형 되는 것, 여기가 불균형 되는 것, 이런 것을 보강해 줘야 돼요. 수평 종분력은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고요. 그게 같아야 돼요. 직선형은 이렇게 되는 거와 이렇게 되는 게 같아야 돼요. 각 가sob선의 최대 상정 장력과 불균형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 직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가sob선에 관해서 최대 상정 장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불균형 장력이 있을 거예요. 이때 직선형이 성립을 하려면 이렇게 수평으로 나타나는 이 두 개 장력, 얘는 각 가sob선에 합의되는 거죠. 얘는 불균형 장력이 되는 거죠. 이런 불균형 장력과 여기에 있는 각 가sob선의 최대 상정 장력이 있다면 얘가 차이가 없어야 돼요. 차이가 없어야 직선형이 되니까 거의 같아야 되니까 그때는 퍼센트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3%에서 10%로 가면 이때는 각도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분의 1까지 가면 이때는 내장이나 보강이 되는 거예요. 내장, 보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형은 전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인류형은 요 전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형은 불균형 장력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인류형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균형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이 바로 인류형에 대한 이상시 상정 하중이 되는 거예요. 3%, 10%, 33%, 그 다음 수평 종분력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상시 상정 하중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풍압이 전선로의 직각 방향으로 가해지는 하중,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해지는 하중,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상시 상정 하중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내장형 지지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아까 내장형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철탑을 시설하죠. 요 철탑 하나를 1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탑을 연속해서 시설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연속해서 시설하다 보면 장력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따라서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장력에 견디는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내장 철탑이 되겠죠. 이것을 시설해라. 하나를 시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속해서 10기 이상을 쭉 시설하게 되면 불균형 장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10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 장치가 있는 내장형 지지물을 1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 시 10기 이하마다 1기를 시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장형 지지물입니다. 장력에 견디는 거고요. 내장 애자 장치가 있는 철탑이 내장형 지지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걸 병행 설치라고 하나요? 물론 여기에 이제 완금이 이렇게 있는 건 당연하죠. 별개 완금에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는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을 동일 지지물에 설치하는 거죠. 이거를 저고압 병행 설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는요, 요 간격이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이때 저고압이면 0.5m가 된다라고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요, 항상 이런 병행 설치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높은 전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낮은 전압이 가는 겁니다. 낮은 전압이 아래 오는 거예요. 높은 전압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35kV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1.2m가 됩니다. 35kV 이하는 22kV급을 말하는 거죠. 1.2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런 상태로 놓고요. 35kV, 그 다음 35에서 60kV, 그 다음 60kV 초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특고니까 35kV 이하, 35에서 60kV, 60kV 초과,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고요. 여기가 1.2m, 여기가 조금 더 멀어지겠죠? 2m, 그 다음 여기는 2m 플러스 n에 곱하기 0.12, 1000V 단수마다 12cm씩을 가산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요, 케이블일 때는 0.5, 케이블일 때는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케이블일 때는 1 플러스 n에 곱하기 0.12가 케이블일 때예요. 여기서 절반, 여기서 절반이죠. 여기선 절반이 아니라 1.2에서 0.5로 조금 더 갑니다. 거의 절반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고압과 저압 가공전선에 또는 고압 가공전선에 병행 설치예요. 여기가 특고가 되고 요 아래는 저고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격한다. 이번에 병행 설치는 전차선이에요. 조금 전에는 이 병행 설치가 여기가 저고압선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전차선이에요. 전차선과 병행 설치, 두 개를 같이 비교해야 돼요. 전차선과 병행 설치도 어때요? 똑같죠. 35도 같고 60도 같고 다음에 60초가도 같죠. 1.2, 2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내용이 동일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얘와 얘와 얘가 얘와 동일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돼요. 전차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좋죠. 같이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특고와 저고, 전차선, 병행 설치는 이렇게 된다. 같은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특고 중에서도 좀 특별한 특고가 있다 그랬죠. 22.9kV라고 하는 다중접지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병가하면 어떻게 되냐. 특고잖아요. 1.2m가 돼야 되는 것 같잖아요. 1.2m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여기에 적용을 안 받아요. 다중접지는 별도입니다. 고압처럼 별도로 두는 거예요. 고압도 아니고 특고압도 아니고 접지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특고압보다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도 된다. 고압보다는 조금 더 기준이 높아야 된다. 어느 때는 고압같이 취급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22.9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1.2가 기본인데 여기서는 1m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연전선이나 케이블 쓰는 경우는 0.5예요. 역시 절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절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절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